안녕하세요. 오치안 성형외과 김종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흉터에 이어서 흉터의 비정상적인 형태의 흉터인 비유성 반응 그리고 켈로이드 흉터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흉터는 아직도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만한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데, 흉터 관리에 관한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흉터를 다음 표와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성숙된 흉터로 가는 중간 단계인 미성숙 흉터, 그리고 성숙 흉터, 그리고 비유성 반응, 켈로이드,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흉터, 비유성 반응과 켈로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비유성 반응은 상처 부위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조직이 두꺼워지고 볼록 튀어나온 양상의 흉터입니다. 환자분들이 그 흉터 부위에 가끔 가렵기도 하고 따끔따끔거리는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비유성 반응이 생기는 원인은 상처 치유 과정 속에서 콜라겐 합성이 과도하게 되어서 섬유 조직들이 침착되게 되고, 그리고 상처 부위의 양쪽에서 가해지는 피부 장력이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유성 반응이 호발하는 부위는 주로 팔꿈치, 무릎과 같은 관절 부위, 그리고 팔, 다리, 가슴, 목 등이 되겠습니다. 비유성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 피부처럼 색깔이 좋아지거나 튀어나온 양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꽤 길고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켈로이드는 비유성 반응과는 다르게 원래 상처 부위의 경계를 넘어서서 정상 조직까지 침범하여서 흉터 부위가 두꺼워지고 더 튀어나오는 양상의 흉터입니다. 비유성 반응과 마찬가지로 그 부위에 따끔따끔거리는 증상을 호소하시고 가끔 가렵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켈로이드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보통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처 치유 과정 속에서 콜라겐이 합성이 되는 그런 유전자들이 발현이 많거나 피부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응해서 섬유 조직들이 생성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성돼서 과도한 섬유 조직들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켈로이드가 호발하는 부위는 가슴, 등, 어깨, 그리고 귀가 되겠습니다. 비유성 반응이나 켈로이드와 같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흉터를 예방하는 법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긴 이후에 상처 관리를 잘 해서 염증 없이 최대한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이 생겼을 때 염증 조절을 잘 해주기 위해서 항생제 및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을 잘 복용해주고 상처가 잘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열상, 찰과상과 같은 외상이 있을 때 봉합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깔끔하게 봉합을 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드레싱을 통해 잘 치료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흉터 부위의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고 실리콘 겔, 흉터 연고, 실리콘 시트로 덮어서 습유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피부 장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테리 스트립 테이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에 비유성 반응이나 켈로이드처럼 두꺼워지고 볼록 올라오는 양상이 보이면 트리암시놀론 주사요법을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비유성 반응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림입니다. 사실 예방법에 사용했던 방법들과 비슷한데 실리콘 겔 흉터 연고 또는 실리콘 시트를 2-3개월 정도까지 사용해주고, 그래도 정상 피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면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경과를 보면서 시행합니다. 또한 색소 침착이 동반되어 있다면 펄스 다이 레이저 같은 색소 레이저, 그리고 비유된 흉터살을 조금씩 깎아주고 다시 재생을 유도하는 프락셀 레이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흉터 부위를 압박해주는 압박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12개월까지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흉터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화상에 의한 비유성 반응에서는 실리콘 겔, 흉터 연고, 실리콘 시트, 프레셔 가먼트라고 해서 압박 스타킹처럼 생긴 특수 제작된 의류를 사용하여 압박 치료를 병행합니다. 또한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켈로이드에 대한 치료법인데요. 켈로이드 치료법은 실리콘 겔, 흉터 연고, 실리콘 시트를 사용하고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병행합니다. 이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프락셀 그리고 색소 레이저 등을 병행해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으면 재발 확률이 높긴 하지만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그 이후에 다제요법, 즉 실리콘 겔, 실리콘 시트, 트리암시놀론 주사, 방사선 요법 등을 병행해야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논문에 실려있던 켈로이드 환자분에 대한 그림인데요. 켈로이드를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나서 방사선 요법을 병행해서 그 이후에 1년 뒤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잘 관리한다면 깨끗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흉터 성형 수술이란 환자분들께 제가 설명드릴 때 흉터를 마치 지우개처럼 지워서 흉터가 생기기 이전에 정상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눈에 너무 보기 싫은 흉터를 최대한 덜 보기 싫은 형태의 흉터로 바꿔주는 개념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흉터 성형 수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흉터 부위를 타원형으로 디자인해서 제거하고 다시 예쁘게 꼬매는 방법인데요. 이를 방추형 절제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흉터 성형술은 흉터의 방향을 조금 바꿔주고 흉터에 가해지는 피부의 장력을 조금 분산시켜주는 방법인데 G 성형술과 그리고 W 성형술이 있겠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그 절개선을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 절개선을 피부의 주름선과 유사한 RSTL이라고 하는 릴렉스드 스킨 텐션 라인, 랑거스 라인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 최대한 가깝게 디자인을 해서 절개를 해야 그 흉터가 최소한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에 열상이 생겼는데 이 RSTL, 이마 주름선에 수직으로 생긴 열상은 수평으로 생긴 열상보다 추후에 흉터가 더 보기 싫게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RSTL에 맞게 최대한 흉터의 방향을 바꿔주고 그 흉터에 가해지는 피부의 장력을 최대한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흉터 성형술이 G 성형술과 W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왼쪽 뺨에 생긴 흉터에 대해서 이제 흉터 성형술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왼쪽 뺨에 있는 거는 이제 RSTL의 수직으로 생긴 흉터가 되겠고, 그리고 입가 왼쪽에 있는 흉터는 약간 함몰되어 있고 RSTL에 최대한 가까운 형태의 흉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터들에 대해서 흉터 성형술을 계획을 한 것을 보면 뺨에 있는 거는 이제 흉터의 방향을 최대한 바꿔주고 피부의 장력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W 성형술을 디자인을 하였고, 그리고 입가 왼쪽에 있는 함몰성 반응에 대해서는 타원형으로 디자인해서 제거하고 다시 봉합해주는 방추형 절제술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흉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 사진을 보면 이전의 흉터보다는 다시 생긴 흉터가 눈에 덜 띄고 훨씬 보기 좋은 흉터입니다. 따라서 흉터가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흉터 성형술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비유성 반응, 켈로이드, 그리고 흉터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찬한 성형외과 김종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